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 컨텐츠 준비했는데 오늘은 도구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한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하면서 또 이 도구들을 활용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순간에 또 내가 필요한 루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요새는 이거는 다 쓴다더라 하는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잘못 썼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레벨링 툴. 그래서 저가의 뭐 2, 3만 원 제품부터 막 고가의 2, 30만 원까지 있는데 일단 이 레벨링 툴을 왜 일단 사용을 하며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카페에서 아직 사용하진 않지만 침7봉이라고 해서 또 요새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셨을 때 영상들에서 많이 쓰시는 걸 볼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커피를 좀 집중하는 카페에 가셨을 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침7봉은 어떤 효과를 주며 또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레벨링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 도구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도구가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쓰기 시작한 거는 바리스타 대회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국의 바리스타 선수분이 이런 도구를 들고 나와서 레벨링 작업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손을 사용해서 레벨링을 하는 것들이 거의 전부였죠. 대회 같은 경우도 이 레벨링을 하는 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돌리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상부의 수평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회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회에서 모든 분들이 이 레벨링 툴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그게 점점 퍼져나가서 일반 카페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투명 이 바스켓 실린더를 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담았다고 쳐볼게요.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았다고 쳤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손으로 하던 방식이에요. 손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이 방식의 한계점은 당연히 위에 상부만 평평하게 해주는 건데 그것도 위에 표면만이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은 절대로 고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하고 사람의 손이 닿다 보니까 비위생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툴이 나옴으로써 뭐가 해결이 됐냐면, 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부 부분을 이게 눌러지는 깊이가 있다 보니까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아예 얘가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들어가서 돌려질 때 자세히 옆면을 보면은 옆면 사이드가 점점 채워지는 것들이 실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탬핑을 하기 전부터 이 커피 퍽의 밀도가 조금씩 채워지게 됩니다. 또 그거는 이 레벨링 툴의 깊이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걸 좀 깊게 뺀 다음에 돌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옆에서 자세하게. 지금 이 툴에서 뺄 수 있는 최대 깊이로 제가 뺐습니다. 얘를 넣은 다음에 돌리게 되면은 하부에 있는 부분이 사이드 벽면까지 밀도가 꽉꽉 채워지는 게 실제 육안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영상으로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부분이 뭐냐, 탬핑을 했을 때 이미 엄청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미 밀도가 꽉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사람 손으로 그냥 레벨링 툴을 쓰지 않고 누른 것보다 단단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밀도가 단단하다는 게 물이 투과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너무 길어지게 됐을 때 입자에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출하시는 추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너무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자를 푸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입자에 변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도 중요하지만 입자에 따른 커피의 맛의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다른 변수들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입자가 이렇게 갑자기 굵어진다는 거는 맛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오다 보니까 이 레벨링 툴을 사용을 하는 것과 이 깊이를 조절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는 얕게 하고 언제는 길게 하고 언제는 쓰고 언제는 안 쓰고 하면은 추출 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른 입자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맞추려고 입자를 조절을 하신다면, 그러면 오히려 커피 맛이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지만 이렇게 길게 빼고 하는 방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보급형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물의 양 자체가 강한 편이에요. 많아요. 유량이 많아요.
거의 초당 심에는 보통 11g에서 12g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희 머신은 초당 보통 11.5g이 나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유량이 적은 머신보다 이런 많은 머신들은 같은 바스켓에 같은 양의 커피를 담았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입자가 굵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면 초당 8g짜리 머신에 한 30초로 나오는 그 커피 세팅을 여기다 물려보시면은 커피가 안 나와요. 그냥 강한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압이 더 높게 걸려서 투과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막힘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자를 더 풀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유량이 많은 머신은 적은 머신보다 입자가 기본적으로 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벨링 툴까지 길게 빼시면은 더 굵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맛 자체가 나는 엄청 기름기가 좀 보이는 다크한 커피를 쓰는데 이거를 많이 클린하게 볶고 싶다. 많이 안 쓰게 우리 머신으로. 그러면은 그 방법을 써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굵어지게 되면 커피가 추출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입자 정도로 굵어지게 되면. 그럼 먹었을 때 쓰진 않더라도 너무나 가볍거나 오히려 깔끔한 정도를 넘어서 더 밋밋한 커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또 여러 가지 시럽이 들어가는 라떼 메뉴에서는 더더욱 커피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커피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깊이감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링 툴과 관련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는 상부에가 평평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많진 않으시지만 이 레벨링 툴을 쓰면 밀도가 고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레벨링 툴은 밀도를 높여주는 거지,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부에 어느 정도만 평평하게 해주는 거지 이 진짜 밀도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템핑의 기울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지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 입자 분포에 따른 게 크거든요.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좀 그게 분포도가 고른 그라인더가 있고 심하게 불균형한 그라인더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그라인더들은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실제 저희가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추출을 일단 해볼 건데 엄청 심하진 않아도 약간 나뉘어져서 추출이 이루어지거든요. 저희 거는 보통 윗면에서 커피가 먼저 막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썼을 때 과연 그 부분이 해결되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는 않고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질 뿐이고 똑같이 불균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런 침칠봉이나 어떤 핀을 사용해서 내가 강제로 입자를 재분포시켜주지 않는 이상 입자의 밀도 차로 인해 채널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입자에 의한 채널링으로 커피 맛이 이상한 거라면 반드시 침칠봉이나 어떠한 섞는 핀을 사용해서 섞는 작업을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입자가 좀 고르게 분포되면서 추출을 해보셨을 때 바텀리스로 보는 양상이나 관능적으로 드셨을 때나 채널링이 조금 저하되는, 채널링이 적게 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요새는 침칠봉을 많이 사용해 수출을 하고 레벨링 툴은 필요한 경우에만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다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침칠봉도 사용하고 또 레벨링 툴도 돌려주고 마지막 템핑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루틴들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내가 추구하는 맛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제가 경험적으로 확실한 거는 침칠봉만으로도 큰 효과가 나긴 합니다. 근데 레벨링 툴만으로는 조금 채널링이 완전하게 잡히기는 좀 힘들었어요.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일반적인 추출하는 거 같은 레시피에 그다음 레벨링 툴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침칠봉을 사용한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보여드려 보고 바텀미스로 양상도 보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좀 다크한 커피를 갈아놨고 이쪽엔 좀 밝은 커피를 받아놨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레벨링 툴을 쓰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 써볼게요. 그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눌러지게 돼요. 밀도가 달라진 상태로. 안쪽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까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에 약간씩 좀 섞여 있는 부분은 살짝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레벨링 툴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를 조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상부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번 추출을 좀 다크한 커피를 이제 만들어서 아메리카노로 좀 비교를 해볼 거고, 처음엔 그냥 내리는 방식으로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IMS 26.5 바스켓에 19g 정도 담았고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레벨링 하는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g 정도를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30g보다는 조금 더 적게 28.5 정도 나왔는데 시간은 30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막 추출이 막 튀거나 물총 현상 같은 게 생기진 않았지만 색감 자체가 완전하게 고르게 나오는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한번 물 희석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살짝 조금 식히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손으로만 하는 방식. 지금 좀 뜨거운 상태라 좀 더 식은 다음에도 먹어보긴 해야 되는데, 저 머신 자체는 이 심해 머신보다는 조금 더 추출을 안정적으로 하게 해주는 물리적인 방식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 있는 머신이다 보니까 추출이 엄청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커피가 너무 가볍다거나 우리가 채널링 같은 너무 약간 튀는 신맛과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완전 부정적인 텁텁하고 떫은 느낌이 나진 않은데 약간 끈 느낌이 조금 텁텁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거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레벨링 툴과 침칠봉 섞음 방식이랑 비교도 해볼 건데, 평소 먹는 거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거친 느낌이 있어요. 뒤쪽으로 조금 더 강한 맛이 좀 몰려 있고, 그러면서 가운데가 살짝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다음 레벨링 툴을 써서 하는 거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레벨링 툴 같은 경우는 제가 0.8 정도 빼놨거든요. 너무 많이 빼진 않고 이 툴을 써서 뭐 시간이나 양상,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다듬은 상태에서 레벨링 툴을 9바퀴 정도 돌려주고 템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추출은 아까보다 0.5g 정도 모자란 한 28 정도 나왔고, 추출 시간은 35초로 조금 더 길어진 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추출될 때 양상 자체가 아까 전보다 훨씬 더 한쪽이 터지는 느낌이 눈에 보이긴 했어요. 자, 일단 맛을 또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첫 느낌 자체가 전 커피보다 좀 더 가볍고 신맛 자체가 훨씬 더 튀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끝에도 조금의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히려 농도 자체가 시간은 길게 나왔지만 더 진하다는 느낌보다는 맛 자체가 가볍고 맛도 조금 더 덜 나게 되고 느껴지는 게, 근데 끝부분은 깔끔하다기보다는 아까 그 전 커피가 좀 더 심하긴 했는데 얘도 텁텁한 느낌이 조금 남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맛이 일단 조금 잘 안 납니다, 얘 자체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뭐 무겁게 나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크한 느낌의 커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침칠봉을 사용해서 입자를 재분포시킨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똑같이 19g 담았고 침칠봉 사용해서 꺾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뭉친 입자가 있다면 조금 풀어주는 작업도 될 거고, 어느 정도 고르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레벨링 툴을 쓰지 않고 그냥 템핑까지만 해볼게요. 추출량은 처음이랑 비슷하게 한 28.2 나왔고 0.3 좀 모자라긴 한데, 시간은 방금 레벨링 툴 쓴 거랑 똑같아요. 35초 나왔거든요. 양상 자체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가장 빠르게 가운데로 모이면서 같은 색감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이셨을 거거든요.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입자 자체가 침칠봉을 사용한 환경에서 좀 고운 편이다 보니까 애프터 부분이 좀 길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전혀 달라요.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28초잖아요. 그냥 손으로 한 거. 이거 애프터가 엄청 끝맛이 얘에 비해서 안 좋거든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어떤 떫은 맛이나 텁텁함이 느껴지는데, 얘는 그냥 이 커피에 로스팅을 어둡게 조금 한 커피다 보니까 기분 나쁘지 않는 그냥 쓴맛 정도가 좀 길다? 어떤 구운 듯한 느낌이 길게 간다? 여운 자체가 길다의 정도지, 야 이거 텁텁해서 떫어가지고 버리고 싶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입자만 조금만 더 풀어준다면 이 뉘앙스는 아예 사라지고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가장 큰 또 차이점은 이 두 커피와의 차이는 뭐냐면 질감이거든요. 질감이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무겁게 나와요. 이 커피가 가장. 조금 식었으니까 다시 먹어볼게요. 혀에 닿았을 때 가장 무거운 느낌과 입에 꽉 찬 느낌을 주게 되고, 넘어갈 때가 지금 너무나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끝에 이거 물 마시고 싶다, 막 디저트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쓴맛이 남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여운이 긴 편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접촉을 조금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커피가 플랫해져서 저는 여기서 입자를 조금만 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산미도 드러나면서 훨씬 더 커피가 조금 더 다채롭고
다크하지만 생동감이 느껴지면서 저는 맛있게 먹을 것 같거든요. 뒤에가 좀 더 클린해지고. 지금은 시간이 길어서 그런 생동감은 좀 떨어지지만 엄청 무겁고 부드러우면서 약간 단조롭긴 하지만 산미 싫어하는 일반 분들이 드시기에는 아주 부드럽게 잘 목 넘김이 좋은 커피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이스로 만들었을 때도 오히려 지금 무겁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걸리는 거 없이 또 크게 부정적인 신맛 싫어하는 분들이 느끼시는 신맛 없이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세팅이. 이제 식다 보니까 산미도 조금 올라오는데 제가 전에 먹었던 거 온도가 다르지만 하나씩 다시 먹어볼게요. 이게 레벨링 툴 쓴 거. 레벨링 툴 쓴 거는 가운데가 좀 비어 있고 처음에 솔직히 엄청 부정적인 신맛까지는 아니에요. 약간의 조금 가벼운 신맛과 문제가 끝에 그 신맛과 텁텁함이 같이 남아있는 지금 형태고 그냥 손으로 한 거. 이거는 그냥 맛이 살짝 뒤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지금 식은 상태에서는 아까 처음보다는 오히려 엄청 쓰진 않은데 그 텁텁함이나 약간의 떫은 느낌이 뒤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먹었을 때 곡선을 그리자면은 입에 넣어서 삼킬 때까지가 뭔가 이렇게 쭉 부드럽게 올라가다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만들어지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비다가 위로 올라오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V자 곡선이 그려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조금 많이 남게 되는 곡선이 살짝 나오거든요. 무게도 이렇게 살짝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형태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 이 느낌입니다. 우리가 커피는 항상 맛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양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침칠봉을 사용한 게 가장 고른 색감과 일정한 형태로 가운데로 빠지는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좋은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색감으로 빠지면서 가운데로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흐름적으로나 맛적으로나 가장 긍정적인 맛이 나오게 돼요. 그 이유 자체는 당연히 강제로 우리가 재분포,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디스트리뷰팅이죠. 강제로 재분포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던 입자들이 고르게 섞이면서 당연히 물이 투과되는 게 일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편차가 심할수록 이 영향은 더욱 심해질 거고 이런 머신처럼 유량이 많은 머신들은 조금 더 물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썼을 때 보다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자에 의한 채널링을 잡기 위해서는 이 침칠봉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당연히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기 힘든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레벨링 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루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죠. 얘가 들어가면 시간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모든 매장에 쓸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 썼을 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바쁜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테이크아웃 배달 위주의 매장은 사용하기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매장에서 이거를 좀 써볼 수 있다 하는 매장이라면 이 침칠봉을 한번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해보시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레벨링 툴처럼 생긴 건 아닌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막 돌리는 니들 형식의 디스트리뷰터 뭐 레벨링 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도구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도구들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좀 균형적인 일관된 커피 맛을 잘 뽑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또는 그라인더를 구매하실 때 비교적 편차가 좀 적은 그라인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걔네들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아이들을 좀 잘 알아보신 다음에 구매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라인더들 이런 작업이 들어갔을 때가 추출적으로는 훨씬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도구 쓰지 마시고 이 도구만 무조건 쓰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또 그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 추구하는 맛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입자 자체를 고르게 분포시켜주는 거는 침칠봉이라는 또는 어떤 핀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섞어주는 작업을 조금 수반을 하셔야 되고 레벨링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돌리는 툴 같은 경우는 입자 자체를 전체를 분포시켜준다기보다는 상부의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밀도 자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루틴을 조금 간소화시킬 수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맛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침칠봉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오늘 결과는 침칠봉을 쓴 경우가 훨씬 더 긍정적인 맛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궁금하시면 얼마 비싸진 않거든요. 또는 이제 이쑤시개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얇은 핀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간이로 해보셔도 돼요. 대신 저으실 때 흐를 수 있으니까 도직 링이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꼈을 때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사용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레벨링 툴을 반드시 카페 창업한다고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냥 손에 닿는 게 좀 그렇고 그 상부라도 평평하게 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엔 저렴한 제품을 사서 해보셔도 괜찮지만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매장에 테스트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